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32페이지의 이 창의융합 사고하고 33페이지에 있는 유제를 숙제로 냈었는데 다들 풀어보셨나요? 네, 그럼 32페이지의 창의융합 사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0도씨 1기압으로 온도와 압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였습니다. 그죠? 기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1몰에는 22.4리터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5도씨로 온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분자의 운동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네, 분자의 운동이 빨라집니다. 네,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부피 안에 차지하는 기체의 분자 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얘네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퍼져나가는 속도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피 안에 있는 기체의 몰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22.4리터 안에는요, 기체 분자가 1몰보다 작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 부피 안에 있는 기체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분자의 그 부피가 증가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 샤를 법칙이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고 분자의 운동 속도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샤를 법칙이었고요. 이 이야기는 화학2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니까 한번 꼭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3페이지 유제요. 보면 질량이 20g인 질량 주어져 있고요. 메테인 기체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주어진 조건들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메테인을 주사기에다가 질량이 20g인 주사기네요. 네, 이 주사기에다가 메테인 기체를 넣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20.8g이었다. 어떠한 용기 안에 지금 주사기죠? 네, 주사기 안에다가 메테인을 넣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이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테인이 차지하는 질량은 여기 20.8에서 질량 20g인 주사기의 무게를 빼니까 0.8g이 되겠죠. 그랬을 때 주사기에 넣은 메테인 기체는 몇 몰이냐? 이때 메테인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친절하게 메테인의 분자량 줍니다. 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이 메테인의 질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바로 CH4의 몰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몰수는 화학식량, 근데 여기는 지금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분자량이 16으로 주어져 있고요. 근데 얘는 1g당의 질량과도 같습니다. 그때의 질량이 0.8g이다. 그러면 몰수는 20분의 1 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4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0도씨 1기압이잖아요.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 22.4리터. 근데 지금 얘는 20분의 1몰이죠. 그때 차지하는 부피 X라고 두면 따라서 X는 20분의 22.4가 되니까 1.12리터가 되겠네요. 네, 단위까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럼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냐?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하는 이제 1, 2, 3, 4단계가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여기에서 주어진 예시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왼쪽에 함께 같이 써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반응물이라는 건 반응하는 물질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반응물, 요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반응물은 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의 화학식 H2O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생성물을 보면 생성물은 수소와 그쵸, 산소로 분해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소는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H2로 존재를 하고요. 산소는 O2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화학식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의 개수를 맞춘다. 네, 개수 맞추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반응물이 있으면 반응물을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쓰죠. 그 다음에 생성물을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씁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좌우의 원자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H2 수소가 2개 있죠. 수소 원자 2개. 근데 여기도 수소 원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 있을 때 수소 분자도 하나 나오겠구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산소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얘가 하나에서 2개로 늘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얘가 2개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가 바뀝니다. 1이 아니라 2였구나. 그래서 이 O2가 하나 나왔구나. 그죠? 그러면 수소의 개수도 달라야겠죠? 수소의 개수가 여기에서 곱하기 2가 되니까 총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2도 여기 곱하기 2가 돼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쓴다면 이 H2가 2개의 H2와 1개의 O2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숫자 1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개수로 생략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보면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고체는 X,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로 나타냅니다. 네, 고체는 솔리드, 액체는 리퀴드, 기체는 가스, 수용액은 AQ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글자의 앞글자를 따게 되는데요. 이 물질의 상태까지 꼭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어떠한 물질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구나, 그랬을 때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거를 이어서 본다면 2개의 H2O, 근데 지금 물이라고 했죠. 물의 그 상태는 뭐가 되나요? 네, 물의 상태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L, 리퀴드를 이렇게 가로에 쓰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 기체, 산소 기체는 전부 다 상태가 기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열고 G라고 옆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 반응식이 이제 교과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화학 반응식과 똑같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37페이지에 해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럼 반응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생성물은 암모니아가 됐습니다. 얘네들 화학식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엔 생성물을 씁니다. 그래서 왼쪽에 반응물 N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2 들어왔었고 생성물 NH3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수 맞춰줘야 되죠. 개수를 맞춰줄 때 지금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먼저 들어왔는데 개수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얘네가 1대 3대 2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물질의 상태까지 표시를 해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의 상태를 갖습니다. 네, 그럼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많이 접해서 알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탄올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럼 반응물 먼저 보면요. 반응물은 에탄올이 있죠.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산소도 반응물로 쓰입니다. 네, 화학식을 쓰면요. 에탄올은 C2H5OH라고 쓰고요.
연소시켰다는 건 산소 기체와 반응을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CO2와 물이 있죠. 그랬을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네, 개수를 맞춰야겠죠. 개수 맞추려고 봤더니 여기 지금 탄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에는 탄소가 1개 있기 때문에 CO2 자체가 2배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수소가 5개에 하나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수소가 2개씩 있죠. 그럼 이 2개가 몇 묶음이 나와야 되느냐? 네, 3묶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오른쪽에 2, 3으로 개수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산소를 한번 볼게요. 그럼 CO2에는 산소가 2개, H2O에는 산소가 하나인데 얘네가 CO2에는 산소가 2개씩 2개. 그죠? 그 다음에 H2O에는 산소가 하나씩 3개이니까 총 오른쪽에 산소가 7개가 됩니다. 근데 이 7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에탄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개 중에 하나 빼고 6개가 여기 안에 있으면 되죠. 6개가 2개씩 묶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개수는 3이라고 붙습니다. 네, 다시 깔끔하게 쓰면요. C2H5OH 하고 3, O2는 2CO2 플러스 3H2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 써야 되죠. 여기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료실에 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수학 시간에서도 그 X나 Y의 개수를 맞출 때 이런 미정계수법을 쓰게 될 텐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원 시간에 다루는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몇백, 몇 천, 몇만까지 가지 않고요. 많아봐야 10의 자리, 대부분은 1의 자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정계수법을 쓰는 것보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얘가 하나 있을 때 다른 애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시간적인 단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쑥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씩 따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마그네슘과 염산 HCl을 반응시켜서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실험입니다. 그럼 얘네들 개수를 맞춰보면요. 일단은 앞에 있는 걸 1이라고 두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마그네슘으로부터 MgCl2 당연히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이 MgCl2 하나당 Cl이 2개씩 있는데 HCl에서는 Cl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는 개수가 2가 붙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수소는 몇 개가 있느냐? 수소도 당연히 2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HCl 하나에 하나가 있는데 이 HCl이 2개가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을 보면 H2로 수소가 2개씩 묶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2개가 하나로 묶이려면 이 분자 하나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다시 쓰면요. 우리가 숫자 1의 개수는 무시하기 때문에 Mg 플러스 이 HCl 그래서 MgCl2와 그리고 H2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질산과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반응하여 물과 질산칼슘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써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써야겠죠. 네, 반응물은 질산과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 물과 질산칼슘이 되겠죠. 3, 2 이렇게까지 써준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쉽게 보면요.
여기 지금 NO3라는 덩어리가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도 보면 NO3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덩어리가 몇 개 있냐? 2개 있습니다. 네, 요걸 보고서 우리가 이 앞에 개수를 여기 2개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지금 OH라는 그룹이 몇 개가 있는 거냐?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H2O라는 건 HOH 이런 결합인데 여기에도 OH 덩어리는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2개가 있으려면 이 H2O에서 OH 이 덩어리도 2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개수 2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안 맞춰준 애들을 보면 되는데 반응물에서 HNO3에서 여기에서 네, 수소가 한 분자당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2분자 있었죠. 즉 2개가 남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물 그래서 그 OH 결합이 아닌 다른 수소가 하나 있었죠. 얘네가 지금 2분자가 있기 때문에 얘도 2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개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의 개수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도 1이 똑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 HNO3 더하기 COH2 H2O C NO3 2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수까지 다 맞추게 되었고요. 여기 2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수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도 수용액이 있기 때문에 AQ, 그 다음에 뒤에도 AQ,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질산칼슘도 AQ로 쓰면 됩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액체, 그냥 그 상태의 용매 그대로이기 때문에 리퀴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